기술보증기금에서는 2억 5천만 원 실제로 승인이 났고, 한 번에 네. 승인이 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자금으로 1억 원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 6개월 이후에 중소벤처에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게 돼서 네. 또 추가금 1억, 토탈 4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헬퍼 채널의 조팀장입니다. 오늘도 이제 진솔한 본부장님 모시고요. 자금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KB기업은행지원센터 진솔한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도소매 대상으로 융자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제조업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업체는 또 어떤 상황인지 이거 먼저 간단하게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번에 이제 도소매 업종을 이제 말씀한 것처럼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제조업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제조업 중에서도 신규 3년 미만의 창업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기업은 어떤지 간단하게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본점은 경기도 광주에 네. 있었고, 사무실만 운영을 하고 계셨고, 지사를 서울 강동 쪽에 네. 배치를 해서 하고 계셨는데, 업종은 식품 제조입니다. 식품 제조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식품을 좀 사 먹고 배달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밀키트가 유행하면서 이제 내부 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제조가 밀키트 사업과 동시에 발전하다 보니까 네. 식품 제조가 굉장히 발전돼서 그 선두에 맞게 창업을 한 기업이었고요. 대표님의 경력은 한 2년 정도, 네. 많게는 4년 보는데 실질 경력은 2년 정도 되고, 신용 점수 정도는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네, 좀 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사실 융자 생각하면 신용 점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또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 당시에 6등급이었습니다. 6등급이요. 600점 정확하게 600. 600점이면 이제 국가에서 보증을 잘 안 해주려고 하죠. 네네. 신용이 없다 보니까 부채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매출도 창업하시고 나서부터 그 창업한 해 21년도에 매출이 또 아예 없었고, 네. 22년도에 매출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네네네. 그러면 이 식품 제조가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걸 정확히 판매를 하는 기업이었었나요? 단백질바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시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키트, 그다음에 뭐 대용 식사, 뭐 닭가슴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표님도 키워드를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헬스 단백질바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말하셨습니다. 네네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식품 제조고 매출이 얼마 안 되고 네네. 신용 점수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전략을 짜고 들어갔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기술보증기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경력도 있으시고, 적긴 하지만 경력도 있으시고 사업자도 창업을 하셨고, 시설이라고 해봐야 굉장히 좀 어렵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반죽기, 네. 오븐기, 찜기 투자한 시설이 2천만 원 좀 안 되셨습니다. 1,800만 원 정도 기억을 했고, 오븐기는 또 중고로 또 구매를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작게 임대 얻으셔가지고 한 5평 남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 얻으셔서 첫 번째로는 신용 점수를 올리는데 포커스를 뒀습니다. 신용 점수를 올리는데요. 어떻게 올리냐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이 많으셔서 고금리 위주로 조금씩 상환을 해서 네. 기간을 좀 길게 뒀습니다. 네네. 6개월 정도 신용점수 올리는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대표님이 사업을 운영을 하셔야 돼요. 임직원도 인건비를 줘야 되다 보니까 네. 거래처 확보로 해서 프리랜서 뛰시면서까지 조금 힘들게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신용점수를 올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매출이 80만 원밖에 안 되는 기업이었고, 업력이 이제 벌써 약 3년 차에 접어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놓고 길게 방치가 되어 있다면 좀 좋게 보진 않겠죠. 네. 개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방치가 됐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또 설명,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시 들고 일어나려고 하고 현재 터닝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를 좀 준비했었습니다. 네. 첫 첫 번째 준비한 건 신용점수를 좀 긴 기간 동안 회복을 하는 것 좀 포커스를 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처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네네네. 그 두 가지를 이제 좀 집중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품 제조 하면은 사실 OEM 제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업도 OEM 제조인지 네.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제조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제 제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제조,
또 하나는 이제 간접 제조라고 불리는 OEM 제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조를 하는 곳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은 오븐기, 네. 찜기, 반죽기, 거의 3개가 정도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용자가 나왔을 때 포장기를 구매한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설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작게도 가능하다. 네. 그런데 이제 OEM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자사에서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외주를 주는 걸 OE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제조로 인정을 받으려면 제조 원가 명세서가 재무제표상에 있어야 합니다. 정도가 약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조원과 명세서가 없으면은 그냥 유통, 도소매로 본다. 단순 도수매로 보기 때문에 제조로 인정이 안 돼서 네. 기술력도 인정이 안 되고 융자라든지 지원금 혜택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그냥 단순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제조원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제조업으로 본다라는 네.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온다고 하면은 OEM이어도 뭐 고용 지원금이라든지 바우처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이거 정말 팁인데.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OEM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시고, OEM이라고 하시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올 수 있게 네. 세무사분과 원활한 소통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신용 점수를 좀 올리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고 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잘 짜는 거를 좀 그렇죠. 스토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 짜시고 그리고 일단 기업 OEM인지 이제 직접 제조인지 파악을 하고 나서 네. 5분기 네. 이런 걸로도 이제 제조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전략을 그렇게 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네. 운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사실 자금 나오는 금액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 집행이 좀 됐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작년 22년도 2월 달에 만나서 신용점수 올리는데 약 6개월 정도 시간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점수 올리면서 그 사이의 매출이 8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네. 크면 크고 좀 적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터닝 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대표님한테 강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관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받고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억 5천만 원 실제로 승인이 났고, 한 번에 네. 승인이 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자금으로 1억 원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 6개월 이후에 중진공에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게 돼서 네. 또 추가로 1억, 토탈 4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 굉장히 큰 숫자 아닌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매출이 얼마 안 되는데 네. 4억 5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라 생각하고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중진공에서도 1억도 받으셨는데 네. 그 어떤 사이에 좀 팁이 있었나요? 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 융자가 중징후 추가로 1억 원이 들어오기 전에 3억 5천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융자를 한번 크게 받으면 기관에서 한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융자를 이렇게 받았으면 고용이 증대가 됐든지, 네. 연구소를 훈련했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식품군이 나왔다든지 뭐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바로 특허. 그래서 제가 변리사본을 같이 좀 섭외를 해드려서 받으신 금액의 10%를 좀 투자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걸로 특허를 구매하셔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네. 6개월 뒤에 중진공에서 한 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팁이네요, 사실. 요즘엔 또 기술력이 또 없으면 인정받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네네. 융자가 들어오거나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특허 하는 정도는 요즘엔 좀 거의 필수다라고 네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제조업이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떤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조업 중에서 정책 자금을 좀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준비하거나 어떤 걸 좀 주요하게 좀 보면 좋을까요? 기관 담당자들이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제조업은 기술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기술이 없으면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네. 사업자는 될 수 있지만,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융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경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경력이 없을 때는 어떡하냐. 네. 그렇게 되면은 제조를 대신할 수 있는 경력진이나 사대보험 직원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안 되고요. 네.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신용 보증도 같이 들어가면서 기업의 재무도를 보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없으면 경력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직원이라든지 네. 아이템 갖고 있는 특허가 있다든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네. 증명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추가로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제조업이면 아무래도 좀 시설에 민감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보통 사무실 서울 기준으로 월세 한 50 된다. 보증 사무실 임대료가.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한 1,000에서 2,000 사이로 잡히거든요. 네. 근데 공장을 얻는다. 네. 라고 하면은 경기도로만 나가도 남양주 기준으로만 잡아도 보증금만 2, 3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월세도 10% 정도 됩니다. 그럼 거의 한 200? 그렇죠. 300. 그럼 이제 초기 자본 2, 3천에다가 시설을 살려고 하려면 뭐 사출이다. 그리고 사출기 2,500. 금형을 하신다. 금형기 2,500. 하나의 시설 하나하나가 다 천단이다 보니까 보통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 제품으로는 거의 못 하시죠. 그래서 중고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런 식품 제조구는 시설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오븐기, 네. 찜기 이런 것도 충분히 제조를 인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있으면 일단은 의심해봐야겠네요. 아, 이거 그렇죠. 시설로 되나 안 되나 생각해보고 일단 어떤 점검을 좀 받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좋겠네요. 너무 꿀팁인데 그러면은 이제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정책 자금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것만큼은 좀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일이 2024년 7월 7일인데요. 7월 7일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바뀐 부분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융자가 좀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는 눈이 조금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도가 적어지다 보니 많은 업체한테 융자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상대평가 기준이 좀 높아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으면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수도권은 하반기는 매출이 적어도 5억 이상 정도는 돼야 융자를 가장 많이 받고 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로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서울은 적어도 5억 원 이상. 수도권 밖으로 나가면 2억 원 정도는 돼야 조금 해볼 수 있다. 단 이제 기술보전기금이나 뭐 재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렇게 크지 않아도 해볼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잘 두드려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어떤 조건을 맞추면 더 좋다. 약간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한 번에 이제 완벽하게 준비해 가는 게 시간 소요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렇죠. 준비 안 되면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뭐 네. 답이 없죠. 네. 1년 기다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할 때 본부장님과 네. 준비하는 게 좋다. 이 영상 보고 준비 가능하시니까 충분히 해보시고 안 되면 연락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비즈니스 헬퍼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 아주 꾸준하게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본부장님께도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